그레타 거윅, 마고 로비, 라이언 고슬링.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세 사람이 뭉쳤죠. 개인적으로 새 인물을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작 소식을 들은 뒤로 지금까지 줄곧 개봉만을 기다렸는데요. 보고 난 뒤 생각했어요. 마고 로비는 여전히 아름답고 라이언 고슬링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굉장했고 그레타 거윅은 지금부터 후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작품을 보지 않으셨다면 작품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레타 거윅 감독을 좋아하고 마고 로비 배우를 좋아하니 이건 무조건 봐야 한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그레타 거윅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전작인 레이디 버드 그리고 작은 아씨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기 때문이고요. 저는 두 작품을 보며 그레타 거윅 감독이 참 소소한 이야기를 묵직하게 잘 전달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되는 불안정한 시기 속 엄마와 갈등을 겪는 딸의 이야기, 1800년대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의 이야기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감독의 신작이라니 얼마나 재미있을까 크게 기대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아름답고 연기력도 훌륭한 마고 로비가 참여한다니 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달까요? 그렇다면 작품이 제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작품을 관람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기대에 부응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요. 우선 좋았던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It officially broke the internet. Were you surprised by the great reaction this photo got? Some people were kind of clutching their pearls about my Ken, as though they ever thought about Ken for a second. 저는 라이언 고슬링이 이렇듯 뮤지컬에 잘 어울리는 배우인지 몰랐어요.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작품은 뮤지컬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음악이 수시로 흐르고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며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죠. 이건 아마 작품이 무거운 주제를 다룬 만큼 보다 이야기를 가볍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하는데요. 영상미도 정말이지 대단해서 덕분에 보다 신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네요. 또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중후반부까지도 짐작을 할 수 없던 점도 좋았어요. 덕분에 결말이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작품을 보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여성을 위한 영화라고요. 이 세상 수많은 여성, 인종도, 나이도, 계층도 상관없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을 위한 영화가 아닌가 싶었어요. 남성에 대한 비하나 비판이 그다지 당기지 않은 점도 좋았고요. 완전히 없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텐데요. 비판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작품 속 그런 메시지가 좋았네요. 여자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남자는 그 자체로 괜찮다는 거요. 저는 여자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이 좋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같은 말이요. 왜 남자는 울면 안 되나요? 남자나 여자나 같은 생명체인데요.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기준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비는 그렇듯 여러 기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느라 힘들었을 이들에게 제법 근사한 메시지를 안겨준 작품이 아니었나 짐작해봅니다. 저는 그레타 거윅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좋아요. 살짝 비튼 시각도 아주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선 그레타 거윅 감독 특유의 날선, 세심한 연출을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쉬웠네요. 작품 제목은 아시다시피 바비예요. 바비는 그렇죠, 인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브랜드거든요. 영화 바비를 만들기 위해 작품은 인형 바비의 제작사 마텔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바비는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기 전 제작사가 소니에서 워너브라더스로 시나리오는 여러 버전을 거쳐 그레타 거윅과 노아 바움백이 쓰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초기 버전에서 주연으로 출연할 예정이었던 배우 에이미 슈먼은 의견 충돌 끝에 결국 작품에서 하차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저는 영화를 보며 충분히 날카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작품이 바비 인형을 소위 말하는 깔 수는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했어요. 한 기사에 따르면 마텔의 사장 리처드 딕스는 그레타 거윅 감독과 논쟁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런던의 세트장에 직접 방문했다고 해요. 이유는 영화 속 한 장면이 브랜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감독이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냈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마음껏 창의력을 발산하긴 어렵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봅니다. 또 주제가 너무 거대한 것도 작품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인권이라는 거대 담론을 주제로 작품에 접근한 탓인지, 그래서 여성인권이 낮은 건 어떤 부분이지? 여성인권이 낮아서 벌어지는 문제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기엔 소재나 시간적 한계가 제법 크다
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어요. 스포가 될 것 같아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주제가 다소 수박 겉핥기식으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또 바비는 철학자가 쓴 책이 아닌 영화인 만큼 보다 이야기로서 주제의식을 전달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성 인권이 부각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남성의 인권보다 낮은 점이 가장 클 텐데요. 저는 시대가 변한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환경에서 이제는 다양한 능력으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한 것. 힘이 센 남자는 동물을 사냥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스스로는 물론 가족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던 시대에서 이제는 재능을 보다 갈고 닦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게 효율적인 시대로 변한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여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영화 바비는 언젠가는 나왔을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요. 영화의 완성도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뿅!